네, 실전 매매 시간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마지막 거래일 장 마감까지 달려가고 있는데요. 김태윤 매니저는 오늘 포트폴리오 어떻게 구성하고 또 대응하고 있을까요? 함께 만나보도록 할게요. 김태윤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그래도 좀 시장이 환호해주고 있는 분위기인데 이런 와중에 김태윤 매니저의 종목들 현재 어떤 상황인지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화면으로 열어볼까요? 누적 수익률 이번 주 들어서 지난주부터 해서 계속 꾸준하게 늘고 있는 모습이죠. 벌써 140%를 향해 가고 있는데요. 종목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저희 제약바이오 두 종목 있고 계속해서 금리 인하 수혜주 쪽을 좀 눈여겨보시는 것 같은데 이 포트를 구성할 때 있어서 투자 아이디어 가장 중요하게 어떤 포인트 보시나요? 네, 저는 제일 중요한 거는 시장의 그 결을 읽는 능력이라고 보거든요. 예를 들면은 최근에 금리 인하와 관련된 수혜주들이 순환매 흐름들이 좀 나와주고 있고 또 상대적으로 경기와 좀 무관하게 물론 무관한 주식은 없겠지만 상대적으로 무관한 종목들이 좀 버텨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반도체 섹터가 지난번 미국장에서 좀 상당히 좀 좋은 반등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음봉에 달리는 종목들이 많다라는 거는 결국 약간 경기와 민감하게 움직이는 종목들보다는 약간 이 금리 인하에 대한 수혜주들 내에서 우리가 좀 투자를 하는 아이디어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게 지금 시장의 저는 결이다. 그게 즉 트렌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지금 추세가 여전히 좀 살아있는 업종 내에서 제가 공략을 했기 때문에 시장이 9월 달 초에도 되게 힘들었었고요. 8월 달 초에도 힘들었었습니다만 이렇게 좀 안정적인 수익을 좀 기록할 수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경기 민감주를 좀 비껴갔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수익률 유지하고 있다라는 점 다시 한번 언급을 해드렸고요. 제약바이오 내에서 ST팜 같은 경우도 지금 16%가 넘는 수익률을 지나고 있어요. 이 종목 목표가를 달성했는데 어떻게 해볼까요? 네, 더 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요 차트 한번 보여주시면은 이거 바로 어제 바이넥스 급등 나왔을 때 삼성바이오로직스하고 같이 비교드렸던 차트입니다. 어제 그렸던 그대로 지금 차트에 표현되고 있는데 자 중요한 게 뭐냐면 제가 어제 ST팜이 바이넥스와 삼성바이오로직스와 격차를 좀 줄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바로 이 시간 어제 말씀을 좀 드렸었거든요. 자 근데 오늘 삼성바이오로직스하고 바이넥스의 주가는 오히려 시장보다 약간 쉬어가고 있습니다. 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ST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고점 부근까지는 올라왔거든요. 자, 그런 상황이라는 거는 결국에 이 CDMO 관련된 종목들, 생물보안법 관련된 이슈는 여전히 저는 살아있다라고 보고 있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금 시장에서 제일 큰 키워드 자체는 금리 인하에 대한 수혜주로서 이 부분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ST팜이 목표가는 달성을 했지만 저는 지금 오히려 목표 주가를 상향을 해서 전고점 돌파에 대한 부분들 좀 한번 기대를 해보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2차 목표가는 12만 5천 원 말씀을 드리고요. 자, 익절가는 10만 5천 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외에도 삼성바이오로직스 오늘 또 안 가니까 뭔가 또 이 기업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들 하시겠지만 바이낸스도 마찬가지면 아직은 추가적인 상승 여력은 좀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대신 지금부터 중요한 거는 미국이나 이런 일본 쪽에 대한 이 매크로 지표에 대한 부분들 특히나 약간 경기 침체가 지금 아니라는 부분들 연착륙에 대한 기대감이 있지만 요즘에 2년물 채권금리와 10년물 채권금리가 이 불 스티프닝이라고 해가지고요. 2년물이 지금 10년물보다 더 많이 빠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장단기 채권금리가 역전됐던 부분들이 정상화되는 과정에 있는데 보통 그게 나타났었을 때 또 침체가 올 수 있다는 그 과거에 좀 기억들이 있다 보니까 지금부터 제일 중요한 거는 연착륙에 대한 기대감 지표들이 발표될 때마다 증명을 하고 있는지 약간 근거가 되는지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약바이오 내에서 상승 여력 여전하다라는 말씀해 주셨고요. 매크로 지표 유심히 봐야 된다는 점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종목들을 며칠째 계속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는데 오늘은 혹시 종목을 좀 새롭게 빼볼 만한 게 있을까요? 네, 뺄 겁니다. 자, 오늘은 좀 빼야 될 것 같고요. 자, 우선은 여기서 이 한정 KPS 현재가로 그냥 빼겠습니다. 자, 그 이유가 뭐냐면 제가 이전에도 이 종목별로 한 줄 투자 포인트 아이디어를 좀 드렸었죠. 근데 여기서 이 한정 KPS 같은 경우 이제 대표적인 또 원전 관련된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제 얼마 전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또 이제 체코를 방문을 해가지고 지금도 계속 관련된 이야기들이 나와주고는 있지만 결국에 세로 뉴스가 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미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워낙 그래도 제가 먼저 잡아놨기 때문에 그냥 본전 부근에서 그냥 이렇게 매도하는 전략으로 가고요. 오늘 제가 잠시 뒤에 소개를 시켜드릴 종목을 편입할지 안 할지는 저밖에 지금 모르겠지만 그거는 제가 잠시 뒤에 말씀을 좀 드릴 거고 오히려 조금 더 탄력성이 높은 종목 한번 잠시 뒤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비장의 종목도 좀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현재 시점 기준으로 한전 KPS는 포트에서 편출하도록 하겠고요. 그럼 저희 비책 포트에 한 자리가 비게 됩니다. 앞서서 이제 제약바이오는 상방은 열려 있지만 매크로 지표 좀 봐야 된다고 해주셨는데 그렇다면은 오늘 시장에서 수익을 내려면 어떤 시선으로 좀 바라봐야 될까요? 지금 종목을 좀 소개를 해야 되죠.
왜냐하면 제가 한 가지 리뷰를 좀 못한 게 있는데 하고 혹시 싶은 말씀이 또 가능할까요? 있으시군요. 네, 네. 한번 할게요. 왜냐하면 S&T 다이내믹스가 네. 방금 전에 또 전 코너에서 이 급등이 나왔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왜냐하면 제가 요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그 LIG 넥스원에 대한 부분들이 오늘 또 이라크 쪽에 관련된 이 수주 공시, 또 대규모의 수주 공시가 나왔습니다. 자, 근데 제가 현대로템 같은 경우에도 신고가 갈 것이다, 약간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고, LIG 넥스원 같은 경우는 수주에 대한 부분들이 다시 한번 또 본격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자, S&T 다이내믹스 제가 요 방송 지난주였을 겁니다. 여기서 편입을 하지는 않았지만 제가 비장의 종목으로 자신 있게 말씀을 드렸던 이유 중에 하나가 결국에 K2 전차에 들어갈 수 있는 이 파워팩 국산화에 관련해서 이 변속기 관련된 종목으로 부각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자, 오늘 보십시오. 20% 가깝게 급등을 했습니다. 결국에 중요한 거는 남들보다 빠르게 투자 아이디어를 걷고 그거를 실행으로 옮기는 능력이 저는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어서, 아무튼 지금 자리에서 신규 진입은 조금은 어렵다. 눌렸을 때 추후에다가 다시 한번 이 자리에서 뭐 공략을 하든지 말든지는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 테니까, 목표가는 달성을 했으니까요. 뭐 이렇게 수익 챙기신 분들 축하한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저희 비장의 종목으로 또 제시해 주셨었던 S&T 다이내믹스가 급등하는 모습, 또 수익을 축하드린다는 말씀 다시 드리겠고요.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의 비장의 종목을 또 만나봐야겠죠. 시장 어떤 시선으로 보는지 이제는 말씀을 해주실 수 있나요? 네, 우리의 좀 계좌를 치료해 줄 수 있는 종목이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또 아마존 1위는 또 아무나 하는 게 아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오늘의 비장의 종목 바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종목명은 TNL이라는 기업이고요. 제가 방금 전에 이제 우리의 뭐 손실난 계좌를 치료해줄 뭐 종목 어디 없나? 네. 요 종목은 여드름 패치제 관련해서 창상 피복제 쪽 관련해서 최근에 이제 미국 쪽에 대한 진출 모멘텀이 이제 붙어주고 있는 종목이고요. 실제로 최근에 이제 이 발표되고 있는 수출 지표나 이런 수출 통계들을 보시면 이 동사의 또 수출이나 이런 부분들이 잘 나와주고 있습니다. 자, 그 뜻은 지금 당장 우리가 이제 3분기 어닝 시즌을 대비하기에는 약간 이르다라는 측면들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왜냐하면 최근에 뭐 미용 의료기 쪽 또는 그러니까 미용 관련된 종목들 딱 보면은 뭐 파마리서치 계속해서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죠. 뭐 최근에 뭐 사모펀드 쪽 관련해서 뭐 이렇게 투자를 좀 받았다라는 부분들이 좀 있겠지만, 제가 이거 TNL의 차트를 한번 보여드리면 이 종목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제가 항상 이 같은 업종 내에서 추세적인 상승으로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를 보고 있는데, 이 하단에 있는 두 종목은 파마리서치하고 클래시스의 이 일봉 차트입니다. 근데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저는 이 최소한의 에스테팜하고 같은 논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이 바이넥스가 급등이 나왔는데 에스테팜이 못 따라가고 있다라고 하면서 좀 따라붙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종목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다른 종목들은 볼린저 밴드 상단을 타고 확대를 시키고 있는 구간이고요. 이 TNL이라는 기업은 이제 볼린저 밴드 중심선이라고 할 수 있는 21선을 돌파를 하면서 전고점과 볼린저 상단이 맞물려 있는 가격대가 아마도 저는 이게 한 단기적인 목표가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자, 그래서 이 종목은 가격 전략을 바로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자, 목표가는 75,600원이고요. 손절가는 65,500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의 비장의 종목 TNL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3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목해볼 만한 종목이겠고요. 그렇다면 이 종목은 편입을 해보겠죠? 빈자리가 났는데요. 네, 자리가 났기 때문에 당연히 자리를 채워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중은 딱 5%만 먼저 편입을 하고, 포트 6종목을 다시 채우면서 뭐 한정 KPS 아쉽게 뭐 본전 구간에서 매도를 했지만 다시 한번 이 종목으로 조금 더 좋은 수익을 들을 수 있도록 이렇게 최선을 다할 테니까 뭐 앞으로도 많은 관심 또 격려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저희 기존에 있었던 6가지 종목 중에 한전 KPS 나갔으니까요. 그 자리를 TNL로 한번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수익 나기를 한번 또 주목해 보도록 할게요. 이번 주 주말에도 또 다음 주를 대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인사이트 필요한데 무료 밴드 열려 있나요? 네, 제가 오늘은 공개 방송 없고요. 제가 이제 개인적인 사정으로 주말에 아마 공개 방송 좀 못할 것 같아요. 하지만 제가 지난 추석 당일날 공개 방송한 영상을 보시면 철도 관련주 먼저 사놓고 슈팅 나오면 팔면 됩니다, 이렇게 말씀드렸거든요. 자, 그 이유가 뭐냐면 이 윤석열 대통령이 체코를 방문을 하면서 모든 사람들이 다 원전만 집중을 하고 있었을 때 저는 원전 다음은 철도가 될 것이다라고 말씀드리면서 뭐 현대로템과 아니면 대아티아와 같은 이런 종목들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결국에 시장보다 빠르게 움직이려면 남들이 생각하지 않는 아이디어가 필요하거든요. 그런 아이디어들은 제가 운영하고 있는 녹색 밴드 또는 추후에 하는 공개 방송 통해서 말씀드릴 테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용할 때 사서 시끄러울 때 파는 전략 통해서 또 시장보다 또 발빠르게 또 대응해 주셨습니다. 앞으로도 무료 밴드 계속 함께 해주시길 바랄게요.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김태윤 매니저님 고맙습니다.